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, 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격차가 10%포인트로 국민의힘이 앞섰고, 이것도 놀랄 일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최저치 25%를 기록했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뭐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인데, 그 중에서도 꽤 신뢰를 받는 비중 있는 여론조사로 NBS라는 데가 있는데요. 엠브레인 퍼블릭, K-스탯 리서치, 코리아 리서치, 한국 리서치, 이렇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꽤 비중 있고 중요한 여론조사 중에 하나로 늘 발표가 되고 있는데, 거기에서 나온 그 전국 지표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응답이 35%, 더불어민주당 25%, 정의당 5%, 그 다음에 없다, 모른다 32%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름 전에 비해서 4%포인트 급등을 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격차가 10%포인트가 됐다, 지금 이겁니다.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? 최근에, 그러니까 여러분 큰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, 김남국 코인게이트 사건,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출범 때 그 뭐 여러 가지 잡음 논란,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뒤집어 보려고, 그것을 뭐 역전의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해서 새로 꺼내드는 것이 있는데, 그것이 이른바 이 일본의 그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이 판세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랬고,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연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입 수능 시험의 킬러 문항,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데, 그것의 효과가 전혀 없다. 전혀 없기는커녕 그것이 되레 국민의힘 쪽의 지지율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고, 민주당 쪽에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.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, 수능의 킬러 문항 문제, 이것이 민주당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. 특히 젊은 층들이 지금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을 보니까 18세에서 29세, 이 20대입니다. 대개 2030이라고 했을 때 20대는 18세에서 29세까지를 말하는데요.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여기에서 17%밖에 안 됩니다. 17%. 국민의힘은 이 20대에서 27%. 그러니까 20대 대학생, 고등학교 3학년짜리, 그다음에 군인들,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사회생활 첫발 내딛는 이 세대들을 말하거든요. 혹은 이제 직장을 아직 안 잡고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청년들, 진짜 청년들. 30대는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거기는 뭐 이미 청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하면 일단은 18세에서 29세 여기를 말하는데,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27, 민주당이 17. 그래서 이 격차가 10%포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세대별로 보지 않고 지역별로 볼까요? 지역별로 서울, 수도권, 경기, 인천, 그다음에 뭐 강원, 영남, 호남, 충청, 제주 다 포함해서 민주당이 앞서는 유일한 곳이 호남입니다. 그러니까 호남을 빼놓고 호남을 포위하듯이 전 지역이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되느냐,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, 이게 1%포인트로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지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견제가 많았었거든요.
여기가 견제, 여기가 지원. 이게 점점 견제는 내려오고 지원 올라가면서 지금은 1%포인트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관리위원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. 아무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300일 남은 총선을 맡겨도 될는지 난 그거부터 지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중앙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이른바 아빠 찬스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게 11명이었는데 그게 21명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. 2배. 경력직 채용 특혜 의혹 전수조사를 했더니 21명은 늘었다. 저기 지금 저 제목이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. 저 말은 틀렸습니다. 조선일보네요. 전수조사가 아니고요. 대답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 전수조사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. 거부한 사람들을 알고는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저 전수조사라는 말은 대답을 거부한 사람들은 빼야 되는 전수입니다. 전부 조사가 안 된 거예요. 25명이 거부를 했대요. 뭔가 쿨인 데가 있으니까 거부를 했겠죠. 따뜻한데 거부를 했겠습니까? 허철훈 선관위의 사무차장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.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가 이 특혜 의혹 자녀가 13명 배우자가 3명 형제자매가 2명 삼촌 사촌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삼촌 찬스 남편 찬스 아내 찬스 형님 찬스 동생 찬스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뭐 이런 찬스도 있다 이런 거죠. 언니 먼저 동생 먼저.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제 입이 꾸리꾸리합니다. 네. 정권별로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1건, 박근혜 정부 때 6건,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14건. 문재인 정권 때 활개를 친 거죠. 살판 났다. 우리 세상이 왔네. 사람이 먼저다.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,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먼저다. 야,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다.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다.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5년을 지내놓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문재인 정권 때 말했던 그 사람이 먼저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편, 노조원,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.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이렇게 꼬집었네요.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에서 아빠 찬스, 사촌 찬스, 친척 찬스. 견제받지 않은 조직은 썩는 것이 당연하다.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이 21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답니다. 그러니까 사법당국의 수사는 별도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뭐 징역을 가건 뭐 벌금을 내건 이제 어떻게 되건 그건 나중에 문제고 우선 이 밝혀진 사람들을 직무에서 배제를 하고 뭐 대기 발령을 시키고 이 등등 이제 인사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. 빨리 손떼게 해야죠.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년 총선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? 그죠? 그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요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비해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압도적으로 많답니다. 대개 보면은 다른 공공기관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잖아요.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가분수랍니다. 위가 더 이렇게